오늘은 계획을 세우지만 실천하지 않는 이유에 관하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계획을 세우지만 실천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살펴볼게요. 1. 완벽주의로 인한 지연. 이유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 실행이 늦어지거나 시작조차 하지 못함. 완벽주의로 인해 실행을 지연하는 경우 사람들은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모든 변수를 세밀하게 분석한 뒤에야 비로소 실행에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행하기 전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오히려 불필요한 세부 사항에 집착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실행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에 몰두하게 만들며 정작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은 점점 더 뒤로 미뤄지게 되는데 결국 처음에 의도했던 목표를 실현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또한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욕심은 계획의 작은 결함이나 예상치 못한 변수를 발견할 때마다 이를 보완하려는 강박으로 이어지며 끊임없이 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이 반복됨으로써 실행의 타이밍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행을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려는 생각을 내려놓고 현재 상황에서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계획을 수립한 후 빠르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행을 통해 얻은 실제 경험은 책상 위에서 아무리 면밀히 분석한 계획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계획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보완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더욱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실행을 통해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2. 목표가 너무 크거나 막연함. 이유 목표가 너무 크거나 모호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함. 목표가 지나치게 크거나 구체적인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설정되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연한 느낌을 받게 되며 이로 인해 실행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목표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과 단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목표 자체가 막연하게 느껴져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목표가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이를 이루기 위한 실행 과정이 막막하게 느껴지고 결국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단순히 크고 원대한 개념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작은 단위로 세분화하여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들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후 현재 시점에서 즉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행동을 설정하여 이를 먼저 실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고 싶다는 목표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단순히 외국어를 잘하게 된다는 포괄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만으로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도출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매일 30분씩 단어를 암기하고 신문장식 문장을 만들어 본다와 같이 목표를 세부적인 실행 계획으로 나누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첫걸음을 찾기 쉬워지고 실행력도 높아집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목표를 보다 세밀하게 나누어 접근하면 막연함으로 인해 실행을 미루는 일이 줄어들고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면서 점차 목표를 향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크고 모호한 목표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목표를 세부적인 단위로 쪼개어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그 중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동기 부족. 이유 목표에 대한 강한 동기나 필요성이 부족함. 어떤 목표를 설정하더라도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끝까지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강한 동기와 그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분명한 필요성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만약 내적 동기가 충분하지 않거나 목표를 실천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면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계획을 세웠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행력이 떨어지고 결국 목표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목표가 본인의 진정한 욕구나 가치관과 연결되지 않고 단순히 외부의 기대나 사회적 압력에 의해 설정된 것이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이 흥미롭거나 의미 있게 느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곧 실행을 미루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목표를 이루었을 때 얻게 될 보상이나 변화가 구체적으로 상상되지 않는다면 그 목표를 향해 현재 시점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 자연스럽게 실천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목표를 실천하고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아니라 왜 나는 이 목표를 이루고 싶은가? 이 목표를 달성했을 때 내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것인가? 와 같은 질문을 통해 스스로 명확한 이유를 찾고 그것이 본인의 가치관이나 장기적인 삶의 방향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목표에 대한 동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결과만을 바라보기보다는 목표 달성 과정에서 작은 성공 경험을 쌓아가며 지속적으로 동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 감량이라는 목표를 설정한 경우 단순히 몇 kg를 빼겠다는 수치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만으로는 동기부여가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건강한 몸을 유지하면서 활력이 넘치는 생활을 하고 싶다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단계를 달성할 때마다 자신에게 작은 보상을 주거나 꾸준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방식을 활용하면 실행력을 높이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목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위해 자신이 얼마나 진행했는지를 기록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차트나 다이어리를 활용하는 것도 목표를 끝까지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작은 목표라도 성취할 때마다 이를 스스로 인정하고 보상하는 방식은 성취감을 높여주고 동기부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목표를 실행으로 옮기고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자신의 가치관이나 필요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명확히 정리하고 장기적인 성취감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작은 보상을 설정하여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목표를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지속적인 동기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4. 두려움과 불안. 이후 실패에 대한 두려움,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한 불안감. 어떤 목표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겪는 심리적 장애물 중 하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한 불안감인데 이러한 감정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고 실행을 계속해서 미루거나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패라는 개념을 단순히 잘못된 결과 혹은 부정적인 경험으로만 인식하는 경우 머릿속에는 만약 내가 이 일을 시도했는데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부족하다는 것이 남들에게 드러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지금보다 더 나쁜 상황이 될지도 몰라. 다른 사람들은 성공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오르게 되고 이러한 사고방식은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게 만들며 결국 스스로를 실패하지 않기 위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상태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더군다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도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점점 커지면 사람들은 미리 걱정부터 하게 되어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고민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아예 시도 자체를 포기하는 쪽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한 가지 목표에 대한 실행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도전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게 만들고 새로운 기회가 주어져도 망설이게 되는 부정적인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실패라는 것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요소이며 오히려 이를 경험하지 않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성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면 그들 또한 처음부터 모든 것이 계획한 대로 완벽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행착오와 예상치 못한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갔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그들이 목표를 이루고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이를 하나의 학습 기회로 받아들이고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에서 점점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를 가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실패를 마주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이 실행력을 높이는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실패를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과 성장의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처음부터 너무 크고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자신이 쉽게 성공할 수 있는 작은 목표부터 차근차근 달성하면서 점진적으로 자신감을 쌓아 나가는 전략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 처음부터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그 목표의 크기가 너무 크고 부담스러워 실행을 미루거나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대신 먼저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 앞에서 간단한 발표를 연습하고 이후 소규모 모임에서 의견을 말하는 방식으로 목표를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간다면 점차적으로 부담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자신감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성공 경험을 반복적으로 쌓아 나가는 과정은 단순히 목표를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떤 목표를 설정하더라도 이를 충분히 실천할 수 있다는 믿음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며 이를 통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한 점진적으로 극복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패와 불안을 피하기 위해 실행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행동부터 실천하면서 이를 자연스럽게 극복해 나가는 것이 목표를 실현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실행을 시작하고 과정 속에서 배움을 얻어가겠다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5. 즉각적인 보상이 없어서 이후 계획을 실천해도 단기간에 보상이 오지 않으면 흥미를 잃음. 어떤 목표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쉽게 흥미를 잃고 중도에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노력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 인내심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인데 이는 특히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한 경우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를 빠르게 확인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으며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더라도 그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나 보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동기와 흥미를 잃어버리고 실행을 미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 감량이나 외국어 학습과 같은 장기적인 목표의 경우 단기간 내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시작했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루함을 느끼고 실행을 지속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인 목표 달성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과정에서 동기부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단기적인 보상을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목표를 이루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 자체를 세분화하여 작은 단위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를 달성할 때마다 자신에게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동기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30분 운동하기라는 목표를 실천할 때 단순히 장기적인 체중 감량이나 건강 증진이라는 최종 목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운동을 마칠 때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휴식을 취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목표를 달성하면 스스로에게 작은 선물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보상을 설정하면 실행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기록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이를테면 달성한 목표를 캘린더에 표시하거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완료한 항목을 눈에 보이게 정리하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이러한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동기부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인간의 뇌는 즉각적인 보상을 받을 때 동기부여가 강화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장기적이라 하더라도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결과적으로 목표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즉각적인 보상이 없다는 이유로 흥미를 잃고 실행을 미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성과만을 기대하기보다는 매일 혹은 일정 기간마다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때마다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꾸준한 실행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6. 실행 시스템이 없음. 이유 단순히 계획만 세우고 실행을 위한 환경을 만들지 않음.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천하려 할 때 단순히 계획만 세우고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는다면 결국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고 목표가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실행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실천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실행을 미루거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때 쉽게 흐트러지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꾸준히 하고 싶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고 막연히 운동해야지라고 생각만 하는 경우 바쁜 일상 속에서 실행을 지속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운동을 하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동기가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를 실천으로 옮기고 이를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습관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7시에 집 근처 공원에서 30분 동안 걷기와 같이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설정하면 실행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며 이를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의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또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투마이너스두 리스트나 일정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목표를 구체적인 단계별 할 일로 나누어 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하나씩 체크해 나가면 진행 상황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동기부여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0페이지씩 책 읽기라는 목표를 설정했다면 이를 매일 일정 관리 앱에 기록해 알림을 설정하거나 달성 여부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면 목표를 실행하는 습관을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관리 도구를 활용하면 목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일정 변경이 생기더라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 실행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단순히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천으로 연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 환경을 조성하고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습관화하며 투마이너스두 리스트나 일정 관리 앱 등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목표를 관리하는 것이 실행력을 높이고 목표를 끝까지 완수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7. 주변 환경의 방해. 이유 핸드폰, SNS, TV 등 방해 요소가 많아 집중하기 어려움. 어떤 목표를 실천하고자 할 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려는 의지가 충분하더라도 주변 환경에 방해 요소가 많다면 집중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이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현대 사회에서 특히 더 두드러지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스마트폰, SNS, TV, 온라인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와 미디어 콘텐츠는 즉각적인 즐거움과 자극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래 하려던 일보다 이러한 요소에 더 쉽게 주의를 빼앗기게 되고 결과적으로 중요한 목표를 위한 행동을 미루거나 아예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 한번 손에 들기 시작하면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는 경향이 있으며 SNS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은 알고리즘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 목표를 실행할 시간이 줄어들고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를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해야겠다는 의지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방해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방해 요소를 차단하는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부나 업무를 할 때 스마트폰이 쉽게 손에 닿는 곳에 놓여 있다면 집중력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스마트폰을 아예 다른 방에 두거나 방해 금지 모드를 설정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TV나 게임기처럼 주의를 분산시키는 요소가 가까이에 있는 경우 작업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이러한 방해 요소로부터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목표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방해 요소를 차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집중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 반복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시간대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만을 하기로 정하거나 일정한 공간에서만 공부나 업무를 하는 습관을 들이면 해당 시간과 장소가 자연스럽게 집중 모드로 전환되는 신호가 되어 방해 요소에 쉽게 주의를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또한 25분 집중 5분 휴식과 같은 포모도로 기법을 활용하면 일정한 시간 동안 높은 집중력을 유지하면서도 중간중간 짧은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목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주변 환경의 방해로 인해 집중력을 잃고 실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TV, SNS 등 주의를 분산시키는 요소를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목표 수행을 위한 특정한 시간과 공간을 정해 집중할 수 있는 루틴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8. 책임질 사람이 없어서. 이유 혼자 계획하고 실행하면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큼.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천하려 할 때 개인이 혼자 계획하고 실행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동기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력을 갖추기가 쉽지 않으며 목표를 이루기까지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더욱더 실행이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는 외부적인 압박이나 피드백이 부족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강한 의욕을 가지고 시작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실행력이 저하되거나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일정한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동기가 점차 약해질 경우 조금 미뤄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 합리화를 하게 되고 결국 계획했던 것보다 실행 속도가 느려지거나 완전히 중단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혼자만의 다짐으로 끝내지 않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설정하여 서로 체크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목표 달성의 과정을 함께 점검해 줄 수 있는 책임 파트너 친구, 가족, 멘토 등을 정해서 서로 목표를 공유하고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실행력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 감량이나 운동을 목표로 삼은 경우 혼자서 실천하려고 하면 동기부여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함께 운동할 친구를 정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목표를 공유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이 생기면서 실행할 동기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부를 목표로 하는 경우에도 스터디 그룹을 구성하거나 멘토를 두고 정기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더 책임감을 가지게 되고 꾸준히 실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공개적으로 목표를 공유하는 것은 실행력을 높이는데 매우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블로그나 SNS에 자신의 목표와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면 자신이 선언한 내용을 지키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응원과 피드백을 받으며 동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목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책임질 사람이 없을 경우 실행력이 약해지고 목표를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친구, 가족, 멘토 등과 같은 책임 파트너를 설정하거나 목표를 공개적으로 공유하여 외부적인 피드백과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력을 유지하고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론.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작은 것이라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큰 목표보다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고 실행력을 높일 방법을 스스로 찾아보는 게 핵심이에요. 어떤 계획을 실천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건가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